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 고용지표와 파월 회장 연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테슬라의 급등,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테슬라 효과로 인해 캐즘 우려의 바닥을 디디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이 특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부터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사실상 나스닥이나 이제 뭐 S&P 위주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둘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자, 이제 국내 관련 이슈들도 한번 좀 같이 점검을 하면서 한번 지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쳐주면서 네.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데 사실상 이제 7월 4일날 이제 휴장이었어요. 미국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앞전에 끌어올렸었던 매수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시 지금 장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번 주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크게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채널 라인대를 그리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미 지금 이거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에 대한 상승 가능성 얘기를 좀 드렸었던 내용 자체가 2,891 정도까지의 이제 좀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구간대 지금 움직임이 2,870 구간대까지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구간대에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좀 강한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기준으로는 한번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진 않았고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 주도하에 지금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또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지금 좀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화요일 날 일단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증시 낙폭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폭을 보여줬었던 거 지금 다 소화시키고 넘어와주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 부근대에서의 단기 저항 라인대로 지금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미국 관련 기업들 연결지어서 앞으로 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내용들 뒤에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슈들은 제가 이후에 꾸직꾸직 캐물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 꺼내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기는 했었지만 트럼프 대 바이든 TV 토론회가 사실상 방영이 된 것은 이번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시장 상황은 사실상 지금 이 토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정해져 있었어요. 실적, 그리고 이제 지표 발표,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그리고 우리가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반응을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시장 자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번 토론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일단 좀 지켜봤었을 때 향후 지수의 움직임을 완전히 판도를 좀 뒤바꿀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지금 같이 보면서 일단 다시금 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나스닥이 지금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금 랠리를 또 펼쳐주고 있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그리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휩쓸 파동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강한 낙폭을 지금 현재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 토론 때문에 네. 오히려 완전히 이 내용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서 연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랠리나 내용 자체가 지금 충분히 더 담아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그리고 이제 뭐 파동이라든지 움직임 내용 해석대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숏 투자나 이런 지금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일단은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좀 접어두고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추세에 좀 순응을 하면서 지속적인 랠리를 조금 펼쳐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나스닥 추세에서 일단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증시가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가 가장 큰 틀이에요.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네. 왜냐면 각각의 독립적인 섹터나 내용 자체로 내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가져간다. 지금 뭐 태양광을 투자를 한다. 아니면 AI 쪽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빅테크 관련 쪽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전반적인 낙폭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급등 혹은 밈주식의 상승 자체는 나와줄 수 있다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력, 힘 자체, 원동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수능 관점을 일단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랑 그리고 미국 채권 10년물, 미국채 10년물을 지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채권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최근에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대선 토론 이후에 이러한 매수세를 크게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폭이 지금 그대로 꺾였거든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히려 대선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부분에 따른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우려 때문에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채권 금리가 지금 4.5%, 4.7%, 4.8% 이전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랠리를 펼쳐준다라고 하면 지수는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님.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 훨씬 더 크고요. 자본력 네. 자체가 훨씬 더 큰데 이 예시를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좀 드렸었는데 이런 개념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크죠. 네. 내가 아무리 빅테크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의 빅테크와 지금의 빅테크는 좀 색깔이 달라요. 네. 왜냐면 원래 빅테크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한 1, 2%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상승도 대신에 그만큼 뭐 하루 등락폭을 한 2%, 3% 정도 내지를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단일 뭐 10%를 하루 만에 들어 올리는데 네. 6%, 10%, 6%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뭐 거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러한 덩치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수준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등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 리스크가 일단 좀 크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4.3%에서 4.5%, 4.7%, 4.9%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 개념은 뭐냐? 내가 이만큼 돈을 맡기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100만 원, 뭐 1000만 원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4%, 5% 받는 거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야. 별로 메리트는 없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아나운서님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생각만 있었으면 해도 좋겠네요. 지금 네. 너무 좋죠. 네. 100억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주식 투자로 4%, 5%씩 계속 빠지면 하루에 그냥 몇 시간, 뭐 몇 분 차이로 5억씩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걸로 뭘 사고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는데 그 돈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와, 네. 근데 아찔하네요. 그냥 100억이 있으면 채권에 넣으면 확정적으로 5억을 준대요, 나중에. 그럼 내 원금은 보장돼 있고. 그럼 훨씬 더 메리트가 있겠죠. 네. 큰 금액이나 덩치가 커질수록 채권 쪽에 원래 자본이 더 크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급등이나 내용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번 대선 토론 때 들어 올렸었던 이 지금 채권 금리의 상승 자체를 지금 잡아먹고 있죠. 그럼 시장 자체는 지금 오히려 이 지금 현재 랠리나 내용 자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주 다음 주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셨을 때 만약에 이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4.5, 4.6, 4.7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분간에 좀 주식이나 비중 자체를 좀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좀 좋은 거고 현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공격적인 투자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내용들
자체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대선 토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좀 보셨나요? 혹시 아나운서님? 네. 뭐 뉴스나 뭐 아니면 이제 토론에 대한 내용 자체 뭐 짧게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보셨을 텐데 네. 워낙 이번 주 가장 메인 이슈였었잖아요. 메인 이슈였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제 이전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네. 본부장님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단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네. 가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전 대통령 간의 토론이었다. 뭐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용을 일단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시작부터 일단은 서로 뭐 인신공격이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대통령 대선 토론이었었는지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은 즉시 인지능력 검사를 좀 받아야 된다. 나는 매년 받는데 난 괜찮아. 근데 너 좀 받을 필요 있어 이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요즘 계속 시니어 자리에서도 골프를 치지 않고 일반석에서 치더라도 사실상 대회 1등을 해. 근데 너는 50야드도 못 칠 거야. 이렇게 좀 조롱을 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받아치는 내용이 골프 가방 너는 혼자나 들 수 있느냐. 이게 좀 맞나 싶죠? 그리고 쉽지 이제 않죠. 어린애같이 굴지 마라. 그랬더니 너가 더 어린애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데 사실상 이 초반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는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너무 유치했어요. 네, 너무 유치한데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이제 빨리 화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에 대한 이제 토론으로 가져가는데 사실상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장 위대한 경제를 이끈 건 나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고 이 아프간 철수가 결국엔 러시아 하마스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전쟁 촉발을 일으켰어. 너 때문에 전쟁 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2천억 달러 굳이 안 써도 됐다 얘기를 하면서 일단 좀 가져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재임 중 오히려 경제 엉망이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금 현재 뭐를 치우는데 그죠? 우리 X를 치우는데 힘들었어 얘기를 하고 내가 80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결국에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전범이고 우크라이나를 지키지 않으면 현재 지금 나토 국가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뭐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서로 뭐 지금 가져가는 내용들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낙태 문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제가 어떻게 뭐 어떠한 내용 자체가 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 자체는 좀 패스를 해서 일단 좀 바라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창출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모두 점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흑인 일자리가 가장 낮았던 거는 또 트럼프 정부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했었던 거는 충분히 서로 간의 지금 입장차가 달랐었던 부분은 있었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투표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결정타를 좀 날렸었던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쇳소리를 내면서 계속 말을 더듬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알 수 없는 소리로 계속적으로 좀 중얼거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를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의 내용이나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지지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여기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캐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요. 당신 메디케어를 이겼어요. 아주 박살냈죠라고 이제 좀 조롱을 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지금 거의 4년 만에 네. 다시금 토론을 가져왔었는데 확실히 20년도 대비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여유를 보여줬었고요. 뭐 화를 낸다던가 이상한 소리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지 않고 논리적인 내용이나 근거에 있어서 상대를 좀 조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이번 토론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사실상 투표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뭐 누구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보는 입장에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봐왔었던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경우가 네.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싫은 거지. 제가 뭐 미국 국민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시민권자도 아닌데 뭐 지금 이 내용에서 누가 되는지에 대한 중요도, 성향이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 판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완패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 악화가 되면서 내에서 이제 후보 교체 목소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주면서 저 역시도 이제 이 토론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네. 이제 저희 이 방송 녹화 때 그때 이제 이후서부터 이제 저녁 시간대 이제 프리장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네. 증시.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을 딱 보는데 13%나 프리장에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기울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네. 하면 갑자기 이제 민주당 내에서 후보 자체를 확실히 교체를 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인재가 트럼프를 이번 대선 토론처럼 어떻게 보면 반대 상황으로 압살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좀 네.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본다라고 하면 금융, 에너지, 그래서 친환경을 지금 좀 제외한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친환경 쪽으로 강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좀 제외된 금융,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방산 쪽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 자체 강세를 좀 많이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 결과 트럼프 당선 확률이 커졌고 그 여파로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 악화가 되면서 후보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 트럼프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테슬라는 왜 오르는 걸까요? 최근에 트럼프랑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일단은 제가 테슬라는 진짜 할 얘기가 좀 많은 게 뭐였냐면 네. 아나운서님이랑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올 초 작년부터 가장 크게 밀고 있었던 종목이 이 방송에서 네. 테슬라였어요. 테슬라였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 녹화 방송을 한번 이제 제 방송을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테슬라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테슬라가 너무 좋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네. 결국엔 지난 실적과 FSD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았을 때 나중에 후반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랠리를 못 가져갔었던 테슬라가 네. 오히려 결국에는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좀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400달러대를 지금 좀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일단은 낙폭을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던 모습이었었죠. 오히려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갔어요. 근데 나머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거든요. 가장 크게 이슈가 나와주면서 고가권에서 크게 밀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메타예요. 메타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오히려 낙폭을 보여주다가 지금 연일 갱신 랠리를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을 때 테슬라 지금도 사실상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오를. 네, 훨씬 더 상승 랠리를 더 펼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웠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제시했었던 가격대가 있어요. 이 방송에서. 네. 120달러부터 무조건 모아서 가자. 120달러가 되면 100달러가 됐든 80달러가 됐든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중간 타이밍마다 물 타는 자리값, 비중 실을 수 있는 자리값 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제가 이 방송에서 분명히 약속드리고 커뮤니티,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0을 터치하는 순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면서 가져갈 테니까 꼭 봐달라라는 얘기를 네. 정말 많이 드렸어요. 테슬라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좀 가져왔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140달러를 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진 않았었죠. 20달러도 안 남았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여기서부터 반등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했었던 모습이 네. 최근에 이게 진짜 3거래일 동안 지금 보여줬었던 랠리가 6%,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지만 10%, 그리고 또 6%에 대한 지금 상승을 보여주면서 네.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140달러에서 무려 100달러가 들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조금만 더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저점 대비 기준으로 100% 주가 상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랠리를 좀 펼쳤는데 계속 분석으로 우리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지금 테슬라를 좀 접근해서 지금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이전 저점 대비 지금 기준으로 분석해서 나와주는 자리값은 254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254달러대까지만 상승을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 템포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템포 쉴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바닥 대비 기준으로 잘 끌고 가셨다. 혹은 오랫동안 내가 테슬라에 물려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실상 좀 무리한 비중을 가져가셨다라고 만약에 하면 원래는 우리가 좀 한 종목당 비중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체 자본 대비 항상 5% 10%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손절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내 비중이 막 100%, 뭐 50%, 80% 넘어가는데 5% 10% 넘어가는 거 손절하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 내 자본이 그만큼 깎이는 건데 내 자산이.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적당하게 일단 좀 가져갔었을 때 만약에 물 타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15% 20%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물을 탔었을 때 현재 구간대 부근에서 좀 본절이 왔다라고 하면 한 250 정도에서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잘라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조정 자리값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단기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급등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재차 매수 타이밍이 한번 좀 조만간 나와줄 것 같은데 요거는 2주 뒤에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미중 갈등의 이제 격화로 일단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사실상 일론 머스크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결국에는 둘 다 생각보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미중 갈등에 대한 내용 자체 강경한 대책을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바이든 대통령 기준으로는 그 성향 자체를 좀 반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으로 지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사실상 별다른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왜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네. 중국 시장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사실상 둘 다 제재 거는 건 수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금 좀 치우친 편을 지금 좀 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대선 토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네. 대통령이 더 우위를 가져왔었죠. 네. 그 내용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섹터가 사실상 최근에 오히려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그런 와중에 그러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낙폭을 크게 보여줬어야 됐죠.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해석을 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이제 지난 실적에서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 아니야. 전기차 기업이 아니야. 그럼 무슨 기업인가요? FSD,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기업이지. 우리 전기차 파는 기업 아니야. 친환경 쪽으로 지금 연결 짓지 마. 이런 내용 자체를 이미 앞에서 좀 가져갔었어요. 네. 그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전체적인 매출적인 측면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역시도 호재 그리고 FSD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지난 어닝콜 뒤에 최근에 이제 상하이에서도 이 상하이에서 지금 FSD에 대한 승인 내용 자체도 지금 일단 좀 가져갔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이 FSD 하나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대 AI 시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120에서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 드렸었던 6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지금 일단은 시장 예상치 상회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랠리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왼쪽에 트위터에 대한 내용 자체도 일단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상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이제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잖아요. 이제 네. 큰 금액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호명을 X로 바꿨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좀 중지를 했었어요. 중단을 좀 시켰었는데 그 부분을 네. 본인이 이제 사고 나서 제일 먼저 이거는 사실상 부당하다. 언론의 뭐 자유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당하다. 네. 이거를 계정 이제 뭐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사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왼쪽에 이제 좀 이번에 X 그러니까 트위터죠. 트위터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왼쪽에 이제 Tonight was clear victory를 for Mimis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댓글에 달려 있는 이분이 일론 머스크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댓글로 이제 가져갔었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뉴럴링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뉴럴링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뭔가 머리에 이제 컴퓨터 칩이 보이시죠? 네네. 컴퓨터 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뉴럴링크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뇌에다가 네. 이 칩을 이식을 하는 거예요.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전신마비라든지 뭐 원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좀 전신마비인 환자분들한테 네. 이거를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 뭐 여기 이제 보조로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절단이 되신 분들이나 이제 뭐 의족이나 이제 로봇 팔이나 다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인데 네. 뭐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지금 좀 뭔지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네네. 뉴럴링크가 지금 일단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표현을 이제 좀 조롱식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건데 네. 뇌에 대한 작동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사실상 이전에 일론 머스크였으면 좀 지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우지 않고 이렇게 좀 가져갔었다라는 게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조롱하고 테슬라 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 가져가면서 지금 일단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좀 줄서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일단은 연일 상승 흐름 자체를 좀 강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좀 관련 기업들을 한번 지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 궁금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테슬라를 계속적으로 좀 봐왔었고 타이밍을 네. 계속 좀 노렸었는데 이거를 진짜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냥 테슬라를 제가 추천으로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놓쳤잖아요. 놓쳤기 때문에 사실상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금 턴어라운드 시점 기대감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국내 쪽에서 다시금 좀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고점 대비 일단은 좀 많이 눌러줬었고요. 네. 이전에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보다 추가적인 기대감에 대한 상승 자체도 굉장히 좀 컸었어요. 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이제 좀 과열을 일단 좀 보여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긍정적이거든요. 2차 전지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판매량에 대한 증가세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우리가 기업에 대한 정보, 막 기본적 분석 이런 거 왜 보나요, 아나운서님? 결국에는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뭐가 되냐면 잘 만든 거를 많이 파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네. 기업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걔네가 만든 거를 재고가 안 쌓이고 계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받아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놓고 판단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지금 왼쪽 아래 지금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총 설비 가동률 변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전치 대비 지금 좀 떨어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PPT 상황에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좀 크게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23년도 대비 지금 24년도 1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상 이 설비 가동률이라는 거는 재고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더 못 돌리겠죠, 아나운서는. 네.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대요. 나쁘지 않고 지금 네. 현재 전체 글로벌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재고 소진, 출하량 반등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 자체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이제 뭐 에크프로 계열 지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네. 이전의 기대감의 상승분은 이미 다 잡아주고 오히려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하면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네.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요만큼 돌렸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 앞에서도 그러면 할 얘기는 많죠. 차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구간대 이전에 지금 23년도 10월 말 구간대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상승 랠리를 기대를 했다 떨어졌고요. 또다시 여기 바닥 다지면서 상승 가져갔었을 때 여기서 또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랠리나 내용 자체로 지금 좀 판단해서 본다라고 하면 네. 현재 자체도 그러면 또 떨어지면 어떻게 여기서 지금 좀 가는 척하다가 다시금 밀리면 손실이 클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실적이 좀 찍히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동률 변화 그리고 재고 소진 확실하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 자체는 실적으로 찍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찍히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또다시 여러분들이 기대감에 대한 내용 자체만 안고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대응한다라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좀 아쉽겠죠.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지금 좀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놓고 좀 판단해 보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횡보 장세나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비비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른쪽 지금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상위 6개 이제 월간 출하량 추인데 사실상 이제 CATL 빼고는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BID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었던 기간대가 굉장히 좀 컸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탄력이나 흐름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내용 자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나쁘지 않아진다라고 하면 이 상승 흐름 자체가 돌려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적으로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지금 현재 저점인가요?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하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해볼만하다지만 사실상 그 리스크는 당연히 투자자 본인이 안고 가시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실적 찍히는 거 보셔라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테슬라. 네. 테슬라 얘기를 네. 다시 또 얘기를 드리면 네. 결국에는 이제 미래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과 센서 섹터는 더 크게 중요하게 저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오랫동안 운전을 해온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또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운전을 정말 좀 많이 했었고 많이 하셨겠네요. 했었는데 네. 지금 일단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뭐 제 지인들도 있고 뭐 바꾸고 있는데 사실상 네. 뭐 엄청나게 크게 지금 바꾸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보실 수가 있냐면요. 네. 이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시점에서 이제 아이폰이 나와주면서 스마트폰의 이제 시대가 됐었을 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처음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었었겠죠. 네, 뭐 그랬던 기능이나 것 이런 게 뭐 같아요. 더 스마트해진다, 뭐 컴퓨터 느낌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게 더 자유로워졌네. 근데 나는 그 전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어차피 문자만 좀 잘 되고 통화 연결만 잘 되는 게 원래 핸드폰 기능이었기 때문에 네. 난 불편한 게 없어. 굳이 안 바꿔도 돼. 해서 바로 맞아. 안 바꾸셨을 거예요. 그때 네. 당시. 근데 이게 지나면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넘어왔냐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의 이제 발전이 단톡방의 개념, 그래서 나만 소외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자에 대한 개념 연락은 1대1로 주고받았었는데 나중에는 단체로 넘어왔었죠. 네. 그러한 작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전기차는 메리트가 없겠지만 FSD,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 등급이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꿔도 되겠죠. 근데 그 시대가 사실상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과도기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로 우리가 미래를 설계를 했었을 때 네. 자율주행 센서 섹터를 지금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을 여기서 가져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쪽 테슬라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연관된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살펴봤었을 때 테슬라양 지금 반도체 생산 추진 중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보신 직후 끝나는 시점에서 녹화 네. 방송이긴 하지만 끝나는 시점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사실상 이제 FSD뿐만 아니라 UAM, USB-V 등 이제 좀 다양한 접근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사실상 좀 한 이틀 전부터 일단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자 역시도 이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좀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 시청자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자율주행 센터 섹터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를 보면 다양한 섹터들의 등락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반기 시작한 첫 주라서 그런가 상반기에는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상반기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가 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강세가 나타났는데 인벤티지랩이나 페트론 같은 기업들은 제가 봐도 너무 상승세가 부러운데요. 혹시 전문가님이 숨겨놓은 바이오 관심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제가 이 팍스 방송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네. 하고 있고 네. 이제 다른 방송도 이제 좀 나가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이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다른 타 방송 팍스 안에서 있는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브노디스크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종목 추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붐이 일으키면서 얘기하셨던 그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사기에는 또 너무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고 몇백 프로씩 막 올라버리니까 단기간에 사실상 지금 사면 물리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좀 보시면 이거에 대한 지금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네. 사실상 제가 이제 해외 종목을 계속적으로 원래 이제 위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작년부터 해서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 계속적으로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정말 이거를 지금 일단은 이 치료제를 갖기만 하더라도 사실 뭐 원래 연예인들만 왜냐면 워낙 비싸요. 이제 뭐 한 번 뭐 하는데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뭐 금액대가 이제 크게 비싸다 보니까 근데 네.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죠. 내 체중 대비 뭐 10% 빠진다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무조건 하겠죠. 무조건 그렇죠. 하겠죠.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네. 내가 이제 뭐 살이 너무 많이 찐다 이러면 그렇죠. 뭐 네, 하실 의향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못 와요. 왜냐면 전 음. 세계적으로 워낙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이 크니까 네, 많죠. 만약에 지금 뭐 아나운서님 몸무게를 제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지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뭐 40kg대, 50kg대 이런 분들은 사실상 뭐 10% 그렇게까지 큰 체감은 없겠지만 150kg, 200kg 뭐 이런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좀 많고 우리나라까지도 못 온다. 워낙 수요가 그쪽에서 다 유럽까지 끊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못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 싹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제약,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지금 개발이 붐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복제약이 나와주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노바티스에서도 이제 비아트리스, 테바 등 이제 출시 계획이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시장을 다시금 여기서 들끓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일단은 지금 비만 치료제 연달아 지금 좀 승인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지금 위고비 등의 이제 좀 승인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좀 가볍다 보니까 네. 이 관련 기업 이런 내용 자체에서 연관돼 있다 이렇게 지금 좀 판단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일단은 좀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일단 바닥 대비 상승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상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바닥 대비 기준으로 50%가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어.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을 사실상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2만 원대에서 지금 64,000원이에요, 아나운서님. 와. 근데 이 2만 원이 4월 중순이거든요. 그럼 4월 말 부근이에요. 그러면 이 한 바닥권에서 달. 생각해 보면 네. 얼마 되지도 않았죠. 단기간에 최근에 그러면 지금 사실상 4만 원이 안 됐었던 시점과 더불어서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무려 지금 7거래일 동안의 지금 상승이 어마무시해요. 최근에 이제 좀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운 좋게 지금 이러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판단했었던 게 64,000원까지 일단 좀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64,000원 정도가 좀 단기적인 저항이다 보니까 이전에 질문을 받았었던 겁니다. 이제 상승이나 이제 좀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단 좀 비만 치료제로 본다라고 하면 얘네는 워낙 가볍고 지금 다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아직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발 중이다, 인벤티지 랩은.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2차 전지를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과 좀 더불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적이 안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상승하면 이전에 어떠한 낙폭을 보여줬는지 시장에서 면밀히 확실히 보여줬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갈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물려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관련주에 대한 빠른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감염은 없었고요. 이제 젖소를 통해서 미국 낙농업자 3명이 이제 좀 조류 독감에 이제 감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정부가 빠르게 모더나에 이제 2,440억 원을 이제 좀 지원을 이번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유한양의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시청자 커뮤니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자리값 매수 체결. 자, 39자리값 컷 가져가고요. 자, 51자리값 매수 체결. 자, 59까지. 79자리값 1차 19,879.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8까지. 자, 72. 자, 79자리 값. 자, 대략적으로 30호. 자, 멘징 하실 분들. 자, 79자리 값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76. 자, 78.50. 자, 79자리 값 터치. 자, 일단 30호. 자, 일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멘징하는 자리 값. 자, 30호 구간 잘 나와줬고요. 자, 단수매. 자, 90까지 들어 올려주고 있고요. 자, 900 부근. 자, 터치. 자, 900 이탈까지 보여주면서 자, 1000불 이상. 자, 욕심 여기까지 부릴게요. 자, 여기서 청산 보면서 자, 1000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0.
자, 59자리값 매도 체결. 자, 이번에는 91자리값 커팅. 자, 당연히 지금 중시값 이탈과 더불어서 밴드 바닥까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9자리값 이번에는 매도 체결. 자, 91자리값 컷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이탈 보여주고 있고요. 자, 21자리값 1차. 자, 18,000, 21, 1차 청산 똑같습니다. 자, 29까지 보여줬고요. 자, 21자리값 40직 구간입니다. 이번엔 다시금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자, 여기서 저점 이탈 나와주면 자, 가장 베스트죠. 11자리값 한 틱 차로 지금 일단은 1차 청산 안 좋습니다. 자, 21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최소 본절 대응 가져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겟으로 보는 거는 밴드 바닥 구간. 확보 자리값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변동성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척 하다가 지금 미끄러지고 이런 연속점에서 한번 크게 힘을 받는 탄력 나와줄 때 그때 이제 뭐 확보 타이밍을 보고 목표가를 지금 가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 버티고 안 주네요. 자, 끝까지 안 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자리값이고, 지금은 30 정리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터치하면 일단 여기는 마무리. 안 준다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얘가 지금 추세에 대한 연속점이 떨어진답니다. 자, 30일 터치 가져가면서 자, 3스틱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크루드 오일부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방송에서 몇 달도 계속적으로 6월 달 초 이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거는 오일 가격의 상승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네. 80달러 넘고 단기적인 좀 조정은 나와줄 수 있다. 기간값 조정을 지금 좀 잘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금 84달러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오일 가격이 네. 이제는 90 그리고 100달러 제가 얘기 드렸었던 이 방향성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차트 분석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었고요. 이제는 좀 저항에 대한 관점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이전의 비지점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86에서 한 번 더 도전이 나올 거예요. 여기 구간대 돌파를 했었을 때 변동성 보고 나서 일단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움직임은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좀 버텨주고 있어요. 제가 좀 얘기 드렸었던 2200대까지는 일단 좀 아쉽게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시장 상황이나 리스크 자체를 지금 안고 가면서 다시금 좀 반등 추세로 지금 일단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 움직임이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에 대한 내용 자체 일단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는 다시금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로 2200대까지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 이번 랠리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토론에 대한 여파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에 대한 상승폭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속적인 순응을 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앞으로 좀 다음 주 기준으로는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구리인데 구리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5 구간, 4.4 구간대까지는 낙폭을 보여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4.9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단기적인 내용 해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4.65달러까지 맞아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매도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